이제 직장인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유가 있어요. 뭔가 내가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더 해보고 싶다는 계기, 더러웠던 기억. 이런 게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된다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봐서 알아요. 때로 직장인이 매주 60시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합격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이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터뷰 미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험을 잘 보는 시험의 달인,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국제재무분석사, 미국회계사, 국제재무위원관리사, 공인중개사, 행정사까지 와,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신 이형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형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험의 기술이란 책도 내셨고 맞아요. 직장인 공부법이라는 책도 내셨는데 그쵸. 직장인 공부법 책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직장인 공부법이라는 책인데, 네, 저도 이제 직장인이 돼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웠던 것들, 어떤 좋은 방법으로 고민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서 이제 같이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또 같이 한번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을 넣은 책입니다. 네. 책에 보면은 직장인이 가장 현실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네네. 좀 한 2가지 정도 알려주신다면? 시간 관리랑 그렇죠. 시간 현실적인 관리. 장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아마 시간이 가장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시간을 확보해야 되느냐가 가장 큰 고민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보통 직장인이 되기 전에는 학생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학생 때는 공부하는 그 방법 그대로 직장인 때 공부를 하면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체력도 모자라니까. 또 나이도 들었잖아요. 직장인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어려우니까 조금 더 방법 면에서 또는 내 인생을 계획하는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가이드한 부분이 담긴 책입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좀 궁금한 점이 네네. 선생님 고위 공무원에서 어떻게 강사가 되셨는지가 저는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고위직이었군요. 네. 농담이고. 뭐, 어쨌든, 저도 이제 여기 미소님도 아마 이제 공무원 하시고 계시니까 아실 테지만, 정말 공무원에 하는 업무가 정말 중요한 게 많아요. 처음에 아마 이제 여기 공시생분들 많을 테지만 공무원이 딱 합격을 해서 이렇게 공무원 처음 시작하면은 저도 복사 같은 걸 했거든요. 복사하고 뭐 회의실에 이렇게 뭐 이제 회의 자료 돌리고 네. 그러면 그때는 몰라.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조금 몇 년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은 점점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고 저도 이제 맡은 업무들 중에서는 내가 조금 잘못했을 때 또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도 있다라는 일을 여러분이 맡게 됩니다. 이제 공무원 하시면서.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진짜 좋은 공무원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직장인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부법 책도 내고 하다 보니까 공부 상담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 네. 연락이 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내가 잘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생각의 접점에서 이제 뭐 이런 것도 괜찮다. 강사도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단계에서 연락이 왔어.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생각만 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책도 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알게 되고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기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좋은 기회이구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직장인이 이제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제 직장인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점,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공무원 중에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공무원인데 뭐 공시를 준비하려고 한다, 뭐 또는 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 사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한 10년 하니까 야 진짜 힘들겠다 이 생각 사실 들어요. 저도 이제 공부하시려면은 되게 힘들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번 열심히 하시라고 진짜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응원을 해드리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 이제 체력이죠. 이제 시간적으로 일하고 공부하려면은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인 분이 만약에 뭐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실 때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좀 체력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은 준비하시면서도 좀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장점도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일단은
그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직장인 돼서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저 스스로. 시간이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시간 대비 잘 할 수 있을까를 정말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장점이 뭐냐면은 직장인이니까 돈을 벌잖아요. 일단은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눈치를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부모님 눈치 보고 뭐 자꾸 나이도 많아지는데 누구 눈치 보게 되고 내가 돈을 받으면 그런 일이 있는데 일단은 직장인들은 내 돈으로 내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눈치 안 보고 내 꿈을 내가 벌어서 내 꿈을 이루러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또 눈치 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지 않은 어려운 점도 있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뭐 좋은 점도 있으니까 한번 도전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직장인 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돼서 그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에 대한 어떤 스킬도 늘어나게 되고 맞아요. 이제 유튜브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학생 때보다 직장인이 되어서 공부하면 훨씬 많이 고민하게 돼요. 진짜 방법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직장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슬럼프가 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선생님은 혹시 뭐 추천할 만한 극복 방법이 있는지 또 궁금해요. 이게 저는 이제 슬럼프 극복 방법이라 했을 때 저는 진짜 리얼하게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이거 진짜 리얼한 방법인데 이제 직장인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제 꼭 공부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원래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취직을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한다는 거는 뭔가 내가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해보고 싶다는 계기. 아니면은 직장 생활에 더러웠던 기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된다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했던 기억이라든지. 이제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나이가 어릴 때 시작했다 보니까 좀 약간 무시 아닌 무시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어려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실력을 더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은 공부를 하게 됐는데 힘들 때 이제 그때 생각하는 거지. 내가 공부하게 된 계기. 꼭 나쁜 의미가 아니고 내가 공부하게 된 계기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분명히 있어요. 직장인이 공부를 하는 거는 분명히 절대 그냥 누가 부모님이 야 땡땡아 공부해 라고 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본인이 이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두 번째는 확실히 이런 슬럼프에 이 직장인 공부의 가장 큰 슬럼프는 체력이에요. 체력.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내가 뭐 저기 의지가 꺾인다는 게 이게 몸이 힘드니까 의지가 꺾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항상 이 체력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20대 후반이어가지고 그렇게 체력이 딸리진 않았는데 그쵸. 요즘에는 30 이후에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체력을 먼저 하고 하는 게 조금 그렇죠. 체력 관리를 어느 정도 좀 생활로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이제 건강 보조 식품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을 좀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력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아주 중요시하고 있어요. 네. 직장 다니시면서 막 책도 내시고 저희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은 도전을 하셨는데 네. 이제 직장인 공시생으로 봤을 때 좀 공부를 병행해서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이 조금 있을까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시간적으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시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일단 직장인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내가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다른 수험생들 공부만 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일단 시간 확보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주당으로 따졌을 때 많이 해도 주당 50시간 이상 사실 직장인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하지만 보통 모든 공시생분들이 이제 그렇진 않겠지만 보통 한 60, 70시간 공부하라고 이제 학원 같은 데나 뭐 독서실 이런 데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만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60시간은 한다. 라고 봤을 때 이제 절대로 직장인이 매주 60시간 공부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시간이 적다라는 걸 일단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이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을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잘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줄이는 걸 잘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그러니까 뭐 쫙 내용이 많잖아요. 책이 두꺼운 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딱 수험 적합한 부분만 잘 봐서 딱 필요한 부분만 봐서 합격 점수를 딱 넘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이고 성과도 잘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것도 현실적인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눈치를 보지 마세요. 직장인 공부할 때는 눈치를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이렇게 밥을 먹고 한 30분 남았어. 네. 공부를 한다 하면은 괜히 누가 뭐해? 이렇게 하면은 맞아. 괜히 그걸로 괜히 위축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네. 너 뭐 하냐? 이러면은 맞아. 너 왜 뭐 어디 갈라 그래?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뭐 직장에 불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에 눈치 보지 마시고 뭐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필요해서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해야 될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자투리 시간 아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예비군 훈련 가거든요. 네. 근데 전 장교로 다녀보다 보니까 장교는 예비군 훈련을 이렇게 2박 3일을 가서 해야 돼요. 이제 보통 뭐 병사는 그렇지 않은데 2박 3일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 예비군 훈련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공부를 하죠, 가서. 왜냐면 어차피 끝나고 나면 일과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거기서 이제 보고 뭐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옆에 주변 같이 내부반 같은 데서 생활을 해요. 그 2박 3일 들어가면. 그래서 저기 한 10몇 명이 이렇게 내부반차에 거기 자거든요. 못 받았고 잤는데 거기서도 그 책 보고 그냥 그랬죠. 그래서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합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지력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내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내가 공부할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죠? 공부라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부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뭐 자격증이나 뭐 이직이나 공무원 이런 자기 개발 등을 직장 다니면서 할까 말까 이제 도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한마디 좀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네, 일단 이 하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 노스 웨스턴 대학교의 닐 로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프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 책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후회의 시간이 짧고 후회한 이후 더 건강해진다. 하지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는 오래 지속돼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건 후회를 안 하고 그냥 후회라도 이러고 그냥 빨리 넘어가고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떻게 내가 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거는 오래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한다는 건 뭡니까? 이미 내가 마음이 좀 갔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가 있는 거면 해보고 해봤는데 아니구나 하면은 그때 가서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이후부터 그 옵션에 대한 생각은 다시는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중에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마음이 거기 갔다는 거고 그러면 한번 해보고 또 해서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다시는 후회할 일은 없다. 그것 때문에 거기서 내가 거기 옛날에 해봤으면 내가 지금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은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이게 약간 저기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 했을 때 이분한테 고백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있는데 옛날에 제가 모셨던 국장님이 이제 국장님이니까 나이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당시에 자제분도 벌써 한 20대 중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회식 자리에서 자기가 예전에 옛날에 좋아했던 첫사랑이 있대요. 근데 아직 그때 고백을 못 해봤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백을 못 했는데 참 궁금하다. 어떻게 사는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오래 기억이 남는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예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사람이 괜히 미련이 남고 오래 기억이 남고 또 갈등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물론 그분이 갈등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이 된다 하시면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이 많이 돼요. 아, 네. 네. 예, 직장 생활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더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제 공시를 공부한다 또는 뭐 자격증 시험을 공부한다라고 하시면 아마 이런 얘기들이 또 아마 또 많이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꼭 하십시오. 네, 꼭 합격하십시오. 지금까지 직장인 공부법에 대해서 형 선생님께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이제 노베이스 공부법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직장을 오래 다니다 보면은 공부한 게 좀 다 노베이스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다음 부에서는 노베이스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